평택 얘기 한번 네네. 해보겠습니다. 이 정경심 씨까지 지금 선거 전에 뛰어들었는데 아니 그거야 뭐 도대체- 가족이니까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누구의 천군만마인가? 저는 이렇게 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판단 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누구의 천군만마인가? 김용남인가 조국인가? 조국 후보가 계속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김용남 때리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적절한 전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 3등이 흔히 보이는 1등에 대한 시샘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김용남 후보가 잘 풀어가더라고요. 뭐 죄송한 건 죄송하다 그러고 네. 뭐 처음에는 뭐 저쪽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나는 공격 안 해. 이렇게 였다가 입장을 천명했죠. 공격을 받았는데도 공격 안 하는. 네. 그래서 되게 성숙한 모습을 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조국이라는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 자기가 얘기할 때 네. 국가 대표급 정치인이 예. 평택에 가서 예. 여당 후보만 계속 물어뜯고 있는. 완전히 찌질한 네. 모습으로. 근데 네. 여당 후보는 뭐 굉장히 어른스럽게 대응하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용남 후보를 조국 후보가 도와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전국적인 인지도 측면에서는 평택도 다 전국에 속해 있잖아요. 조국이 김용남보다 훨씬 유명해요. 그건 맞잖아요. 객관적 사실. 근데 훨씬 유명한 사람이 덜 유명한 사람은 막 물어뜯어요. 네. 그럼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패한 것 같고, 야 2등 할 수 있을까? 2등 못 할 것 같은데. 2등도 못 네, 한다. 네, 하는 생각이 들고. 어허. 네. 그렇군요. 좀 만약 그렇게 해서 2등도 못 하는 상황이 온다. 유이동한테 국힘 제로를 선언했는데 국힘한테도 밀리는 이런 네, 결과가 나왔다. 조국은 이후에 정치 행보가 답답해지지만 그래도 뭐 하려고 그러겠죠. 계속 그럼요. 그러다가 이제 낭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낭인도 되고 밤안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스며들다가 밤안개. 여의도 밤안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자기 의석이 10석은 있으니까 그게 소멸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고야. 민주당하고 뭐 합당이라든지 뭘 하면서 제2, 제3, 제4의 국면을 노리겠죠. 예. 그러나 예. 이번 평택 선거로 조국 씨에 대한 평가는 끝날 거예요.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팀 김어준은 그를 자기 대선 주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러면은 이제 김어준 씨가 생각하면 다 대통령이 되나요? 문제 있는 성공 사례라고 그러니까 할 수 뭐 있으니까. 아니 근데 문재인 성공 사례는 예. 박근혜 탄핵이라는 예. 역사적인 투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 다음 후보였잖아요. 네네. 그 전에 졌던 거고. 예. 그러니까 김어준 작품이 아니라 문재인의 성공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촛불 시민의 작품이죠. 그렇죠. 길거리에서 저항했던 네. 시민들, 그 다음에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을 성취시켰던 우리 국민들의 민주 역량이 만들어낸 선물이죠. 그래서 촛불 정부를 자임했잖아요. 네. 역할은 별로 없었지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김어준의 성공작이냐는 거예요. 아이. 아니 누가 봐도 그때 선거는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겼어요. 탄핵 직후에 선거가 됐으니까 예. 그 숟가락 올려놓은 것도 자기 공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할 면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가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7년 전에 했습니다. 네네. 본인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될 그 시기였는데 여태 뭐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웅동학원에 대해서 네. CBS 기자보다도 이정주 예, 기자. 예, 예. 10분의 1, 100분의 1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나 정말 그러니까 조국과 동의어가 되는 게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겉다르고 이것 때문에 속다르고. 이대남 삼대남들이 왜 민주당에게 등을 돌렸냐? 뭐 페미니즘의 영향도 있지만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조국의 위선이에요. 조국의 위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젊었을 때 사회주의 운동을 했으면 그에 맞게 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강남에 살고 어쩌고저쩌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부모 찬스 다 쓰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사회에 헌신하거나 공동체를 위해서 뭐 나누거나 돈 안 되는 일도 하거나 네. 이런 모습의 조국은 없잖아요. 네. 무슨 셀럽으로서 강정에 한번 내가 방문했어요.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평론으로 그냥 점잖고 예쁘게 얘기하는 거 말고 실제로 네.
다리 걷고 팔 걷고 참여하거나 이런 모습은 없었잖아요.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랑 동떨어진 어떤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 잘났나 보다. 서울대 나왔구나. 그래 알았어. 서울대 법대 교수를 했구나. 로스쿨 교수를 했구나. 아유 훌륭하구나. 법대 나온 것도 대단하지만 법대 교수를 했구나. 네, 네, 예.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랑 다른 기득권이구나.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구나. 끝. 왜 우리의 대표가 돼야 돼요? 그가 뭘 보여줬는데 삶으로. 맞아요. 예.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헌신이 있었는데요. 아니 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이라 예. 형벌 잘 알아요. 예. 헌신하고 관계 없어요. 예. 자기 것을 내어놓거나 예. 나누거나 했던 게 뭐가 있는데요. 자, 참 웅동하고는 절대 안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학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 저. 아니 제가 구체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예. 사립학교 관련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하고 그 그 유명한 충암고등학교 어. 거기 이사도 했잖아요. 제가 아, 관산 이사. 윤석열 나온 학교. 그 사립학교를 그렇게 기부한다는 게 사회에 환원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이사회가 결정하면 가능하죠. 어. 네. 네. 그러니까 사립학교 법인을 해산하면서 네. 사립학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국고 환수가 있고요. 예. 하나는 동일 목적의 법인에 보내는 거예요. 같은 학교. 그러니까 동일 목적이라는 건 학교 법인은 교육이 목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교육 재단에 기부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방법들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조국 일가가 가져가거나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데 두 가지 길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이나 또는 국가에 환수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정말 그러나, 기부한다면 국가에 환수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럴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없을 거예요. 네. 예. 있으면 진작했죠. 모르죠. 뭐 정말 어쩌죠 어떻게 하다가 대선 후보가 됐어. 예. 눈앞에 보여. 예. 근데 걸림돌이야. 예. 그때도 안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그걸 갖고 있어서 얻는 이득이 그렇게 큽니까? 아예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다. 그럼요. 아, 어떻게?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 교사들이 있잖아요. 네. 교사 채용 권한을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아, 그러네. 예? 근데 교사는 이제 정규직 일자리잖아요. 네. 그 비교적 좋은 일자리예요. 예. 지역으로 가면 더 그래요. 근데 뭐 꼭 부패하지 않더라도 내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 하면 5천 1억이 안 아까울 정도로 좋은 돈을 일자리거든요. 받고. 그러면 아니 저 매건 매직을 안 하더라도 뭐 이왕이면 뭐 사촌 동생부터 해가지고 챙겨주고 싶은 사람들 많이 챙겨줄 수 있잖아요. 네. 뽑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사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교사 교직원의 봉급은 자기가 안 줘요 또 국가에서 줘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논하는 장사죠. 아이고야. 다 국가가 운영하잖아요 사립학교들. 그래서 이제 보수 교회들이 그렇게 어떻게든 대안학교라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맥락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잖아요. 예. 예를 들면 예. 예? 뭐 부인이 가서 교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예? 그다음에 행정실장도 있고 조카 네. 행정실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족보를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제일 좋은 게 그러니까 무능한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기 가장 좋은 게 사립학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흔히. 예? 아니, 학교 행정실은 그냥 예. 행정실 직원들이 행정 업무하고 실장은 그냥 앉아 있으면 되니까 월급은 제일 많이 받으면서 네. 무능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그 재미죠 그 재미. 예. 사립학교라는 게. 아유, 알겠습니다. 참 조국 씨, 예, 참 뭐 여러모로 참 우리 시대에 곱씹을 고민거리는 준 사람으로서 존재의 가치는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분이 정치적으로 성취를 해서 대통령까지 되고 그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그냥 네. 뭐 학문적 업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로 학문적 업적도 별로 아니 없는 뭐 편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근데 예. 아니 책은 제가 몇 권 읽긴 했는데 네. 뭐 주목할 만한 건 없고 형사법 학자로서 예. 옛날에 뭐 위법 수직 증거 배제 원칙 이런 단행본도 뭐 하여튼 그런데 예. 그래서 그냥 예. 좀 뭐지 진짜 좋은 의미의 사회봉사하면서 건강하잖아요. 그럼 네. 헌혈도 하고 예. 저도 헌혈해요 2달에 한 번씩.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 뭐지 사회봉사적 활동만 하는 거예요 내내. 예. 인권 운동이라는 게 예. 그래도 생각해 보면
피도 안 나누면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피가 모자란다니까. 그래서 헌혈도 하는데 예. 규칙적으로 합니다. 저는.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네. 유명하니까. 예. 전 노후는 이제 환갑 넘었으니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맞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 과오랄까 실수랄까 이런 것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조국 씨가 예. 내로남불이었지만 예. 70대의 조국은 정말 다르다. 예. 노년의 사회봉사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예. 저 사람 사회봉사하다가 과로로 쓰러질 것 같다 걱정이다. 조국 우리 곁에 있어줘요. 막 이런 소리가 도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 가지 돌봄 기관이나 시설 이런 곳에서 예. 정말 약자 중에 약자를 찾아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정말 약자, 소수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쓴다면 저부터 앞장서서 박수 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안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국 정치를 제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서 그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 정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정치. 아니 그럼요. 정책 이해도도 낮고요. 네. 근데 그런 분이 이미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뭐 더러는 검찰한테 정치 검찰한테 탄압받았다는 이유로 대통령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 그 대통령감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만큼이 돼야 돼요. 예.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예.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공개만 2시간 50분을 했어요. 공개만. 생중계로. 그다음에도 계속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 이해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탁월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자살 문제든 뭐 예.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루잖아요. 예. 이걸 하나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일시키면서 또 격려도 하면서 네. 조국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전임자는 그 국무회의를 생중계했는데 후임자는 그럼 생중계 안 할 거예요? 쇼는 하겠지. 앞으로는 이제 해야 돼. 아니, 쇼도 못 해요. 2시간 50분 동안 라이브로 어떻게 쇼를 해요? 어버버 가면 단어가 이게 뭐지? 용어 이해도 없고. 네. 그럼 잠자는 시간 쪼개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공부라는 게 벼락 공부가 안 돼요. 대통령 됐다고 그다음부터 공부한다고 그럼 안 되는 되지. 게 아니라 예. 이재명 대통령부터 재야 시절이 있었던 거고 예. 그다음에 성남시장 2번 경기도지사 하면서 차곡차곡 또 국회의원까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성장시켜 온 역사가 있어야 맞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예. 해봤잖아요. 예. 뭐를. 예. 그러니까 해봐서 아는 감각이 있잖아요. 예. 행정집행에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조국 씨가 뭘 했어요? 법무부 장관 며칠 했다 이거? 며칠 했지. 며칠 했어. 뭐가 있어요? 민정수석으로서 뭐 무능했던 거? 그 다음에 쇠빙산 한다고 그래가지고 후배들 몇 명 불러 모아가지고 정당 하나 만든 거?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어떻게 맡겨요? 대한민국을. 김어준한테 잘 보인 거. 뭐. 아니 그거는 김어준이 간택했겠죠. 근데 잘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예, 예. 김어준 씨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그런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하여간 조국이라는 사람이 뭐 이번에 또 출마를 해서 또 많은 민낯을 보였다는 점은 또 그 나름대로 우리 정치사적으로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서 길이길이 써먹을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결입니다. 소결. 네. 네, 아니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도 네, 이제 개인을 그만했으면 위해서도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평택에서 성적표 받아보고 예. 현실이 어떤지 냉정하게 받아보고 오히려 평택이 아니라 부산에 가서 한동훈하고 붙었으면 그러면 더 지더라도 네. 정치적으로 연명할 길이 있을 텐데 어떻게든 한번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라도 저기 국회 들어가겠다 저러다가 이제 완전히 아니면 대구 같은 데 가서 대구 같은데 아예 이길 험지잖아요. 가능성이 험지잖아요. 없는. 네. 그런 데 가서 예. 정말 장렬히 뭘 하든지 그러면은 뭐 누구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지만 제2의 노무현인가 혹시 뭐 이런 얘기라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네, 평택에서 뭐예요 지금? 낙선에도 또 나올 것 같은데 수레자식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럽니다. 네, 저도 계속 그렇게 나오겠죠. 봅니다. 왜냐하면은 딸린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조국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못 그만둘 겁니다. 네, 예. 그러나 뭐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다. 알겠습니다.